오늘은 NFT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작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작품이 얼마일 것 같으신가요? 어딘가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 이미지가 내 거라는 소유권만 증명이 됩니다. 놀랍게도 무려 7이더 990만 원이 넘습니다. 약 1000만 원 가량인데요. 이것들은 전부 NFT라고 불립니다. 도대체 NFT가 무엇이길래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걸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NFT는 바로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가치가 있거나 혹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에서 기록할 수만 있다면 바로 토큰화가 가능한데요.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산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이 자산의 소유권 정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NFT는 고유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두 개도 같지 않은 거죠. 이런 특성을 Non-Fungible이라고 하는데요. 복제를 방지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누구도 위조할 수 없이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Non-Fungible이라는 특성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럼 Fungible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나 비트코인 같은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NFT는 블록체인의 데이터로 저장하는 건 똑같은데요. 다만 NFT는 이 Non-Fungible이라는 특성 때문에 차별점을 갖습니다. 각 NFT마다 고유한 자산과 그 소유권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모든 NFT가 결국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지폐는 서로 주고받으실 수 있죠. 물론 지폐마다 써있는 고유 번호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 1000원짜리 지폐는 어떤 거든 표현하는 가치가 똑같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1000원을 주고받았을 때 우리 사이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Fungible입니다. 하지만 NFT는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켓몬을 떠올려 볼까요? 피카츄는 여러 마리가 있지만 각 피카츄는 야생인지 아닌지 또 누가 키우는지에 따라서 모두 능력치가 다릅니다. 지우의 피카츄와 제 피카츄는 다른 것처럼 완벽히 같은 피카츄는 한 마리도 없는 건데요. 이게 바로 Non-Fungible의 개념입니다. 어릴 땐 종이로 갖고 놀던 이 포켓몬 카드가 여러분이 하셨던 포켓몬 고 게임에서 디지털로 구현된 걸 생각을 해보시면 디지털로 발행된 토큰이라는 게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NFT가 무엇인지는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NFT가 왜 돈이 될까요? 희귀한 게임 아이템일수록 구하기 어렵고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크립토키티는 NFT를 세상에 알린 블록체인 기반 게임인데요. 교배를 통해서 나만의 고양이를 수집하는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데퍼랩스라는 회사가 개발한 이 게임은 출시 직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암호화폐 가격이 치솟던 2017년 말에는 11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 고양이 한 마리가 거래됐습니다. 희귀하거나 예쁜 고양이일수록 가격이 비쌌는데요. 이렇게 NFT는 각자가 느끼는 희귀성, 효용성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주로 수집가들이 거래하면서 가격이 결정되겠죠. 미술품 경매 시장을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조의 가능성도 없고 소유권 정보도 전부 블록체인에 기록되니까 블록체인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키만 가지고 있다면 도난당할 염려도 없는 거죠. 게임 내 자산이 그 첫 번째입니다. NFT는 무기, 아니면 차량, 캐릭터처럼 게임 내 아이템을 구현할 수 있겠죠. 이 아이템을 사용을 하면 NFT를 소멸시키거나 신규 생성까지 쿨타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크립토키티처럼 이 수집품의 형태인데요. 이 크립토키티란 게임을 만들었던 데퍼랩스라는 회사는 NBA 농구 선수를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NFT로 발행했습니다. NBA 탑샷이라는 이름으로 마켓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르브론 제임스라는 최고의 농구 선수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토지 소유권입니다. 땅 하니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디센트럴랜드 등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이 이 가상 공간의 특정 구역을 땅처럼 NFT로 사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 주인은 디지털 세상인 것만 다르고 부동산 거래를 똑같이 다 할 수 있는데
있는데요.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광고를 올릴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임이더나 아니면 토큰 크립토 같은 특정 암호화폐 세계에서 쓰이는 이 도메인도 바로 NFT로 소유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술 작품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코드 기억나시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토큰화된 예술 작품입니다. 처음 제작한 사람부터 소유권 이전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고 이게 또 얼마에 전부 다 팔리고 거래가 되는지도 전부 기록이 남아 있겠죠. 고급 미술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 것처럼 이 NFT로 발행한 미술품도 경매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 상품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NF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가오는 VR 세상에서 아주 큰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가상세계에서 이미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이템을 주고받듯이 재화를 거래하게 될 겁니다. 현실에선 물리적으로 만들기 힘든 이런 아이템들이 전부 NFT로 거래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NFT로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보는 이런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NFT를 만들어 파실 건지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NFT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코리니 프로젝트 6화 NFT는 무엇인가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